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스웰에 관련된 펌핑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자, 적지 않은 분들께서 이 스웰 펌핑을 기대를 하셨을 텐데, 저도 이 스웰 펌핑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탈출도 하고 익절도 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랬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오히려 29센트대로 약간 주춤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거의 30센트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느낌이 확 다르죠. 자, 그리고 앞으로 몇 시간 후면은 또 스웰이 시작되게 될 텐데요. 저도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스웰 전에 나온 소식들 또 오늘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누가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XRP 유틸리티 스캔이라는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오시면은 XRP 사용되는 수치 있죠. 실시간 유동성 ODL이 어느 정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USD와 필리핀 쪽으로 거래 볼륨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가장 높은 곳은 미국과 멕시코 쪽 송금량이 엄청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싶으시면은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최근에 있었던 송금 내역들을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비트스탬프로 코인스타PH로 그러니까 필리핀으로 미국 달러로 약 254불 정도가 송금된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XRP 개수로는 853개 정도가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많게는 보시면은 비트스탬프에서 빗소로도 가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47,318불어치 한국 돈으로 약 5천만원 정도가 되는 돈이 비트스탬프에서 멕시코로 송금된 모습 역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 전까지는 이 멕시코 빗소 거래소 내에서 이 ODL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계속해서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세부적인 사항을 보니까 느낌이 좀 새롭죠. 제가 이 사이트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막 열린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 번씩 방문도 해주시고 또한 어느 정도로 실시간으로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웰이 열리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가 된다는 그런 게시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리플사에서 이제 스웰 무대를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공유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 현지에서는 이런 모습이라고 해주고 있죠. 보여주고 있죠. 스웰이라고 되어 있고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고 빵형 마이클 에링턴과 함께 사진 찍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키가 크네요.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이클 에링턴도 엄청난 거구죠. 키 큰 사람도 정말 부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스웰을 맞이해가지고 사람들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또 특별하게 초대된 게스트들 인원들은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도 따로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 왕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비추르의 CEO죠. 그래서 빵형 비추르 CEO 그리고 일본 여성분 리플 아시아에서 이제 주로 근무를 하시는 분인데 이 손이 무섭네요. 유령 손을 가지고 계세요. 해적인가? 아무튼 이분 이름이 에미 요시카와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고 있는 분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스웰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진들을 몇 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 본격적인 소식으로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으로 XRP 커뮤니티 내에서 또 약간 시끌시끌했었던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구글 페이지를 여시고 리플 경영진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리플 이그제큐티브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관련된 인물이 당연히 뜨게 되겠죠. 그래서 빵형, 크리스 랄슨, 키타오 회장 그리고 이 스위프트사의 전 CEO였던 가프리드 레이브브란트가 뜹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저도 한번 검색을 직접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다를까 이렇게 뜨더라고요. 야, 이거 혹시 이 스위프트의 전 CEO가 리플사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는 한데요. 일단 또 두고 봐야 되겠죠? 또 누가 알겠습니까? 이 스웰 때 몰래 숨어있다가 짜잔 하고 나타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위프트가 언급된 김에 이런 정보도 있었다라고 여러분들께 잠시 전달해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발표한 피나스트라가 있었죠. 뱅킹 소프트웨어 업체인데요. 그들의 홈페이지에 2017년 7월 6일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피나스트라는 세계에서 스위프트 연결을 가장 많이 해주는 서비스 제공자 중에 한 곳이다. 정확히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이 전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스위프트사를 이어주고 있는 뱅킹 소프트웨어 업체가 리플사와 함께 일을 하게 됨으로써 이미 스위프트에 속해 있는 정말 많은 은행들이 리플사의 기술 또한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옵션 또한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제 SAP라든가
그 밖에 여타 마찬가지로 이 솔루션 업체들이 리플사의 기술을 받아들임으로써 정말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기존의 은행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믿지 않는데요. 이미 그들이 신뢰하고 있는 제공업체들을 통해서 리플사의 기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일일이 은행 한 군데 한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 등에 업혀가지고 그냥 따라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업체들만 피나스트라, SAP, 테메노스, WCI, 인도의 타타그룹, 기타 등등 정말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미래에는 이들을 통해 가지고 리플사의 기술이 급속도로 전세계 은행권 및 회계, 금융 쪽으로 퍼져나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또 바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암호화폐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빵형과 데비 슈얼츠도 이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옆에 어디선가 또 많이 본 듯한 인물이 보여지고 있죠. 바로 로저 버입니다. 이 사진 촬영이 오늘 아니면 어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싱가포르에 같이 와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스웰 행사장 근처인 것 같은데, 로저 버가 여기 지금 이게 와 있는 모습, 아, 이거 정말 뭔가 좀 특이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좋다 나쁘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스웰 목걸이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웰 행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데이비 슈얼츠와 로저 버 웃으면서 또 친하게 사진도 찍고 있습니다. 이 로저 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XRP에 일찍 투자를 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합니다. 아직도 큰 XRP 보유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디까지가 진짜인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도 정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적대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웃으면서 사진 찍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겠죠. 저도 비트코인을 좋아하긴 합니다만 이 대다수의 비트코인 찬양론자들은 XRP를 굉장히 싫어하고 욕을 하는데, 비트코인 SV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비트코인 캐시의 로저 버, 리플사와 XRP에 대한 친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계속해서 궁금한 거, 스웰 행사장에는 왜 왔을까? 혹시 이 사람도 초대받은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비트코인 캐시 관련해 가지고 뭔가 발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그가 리플사의 초기 때부터 투자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스웰에 초대가 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확실하다라고 하네요. 리플사의 초기 투자자 중에 한 명이고, 그러면 당연히 XRP를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빵형이 싱가포르에 가서도 이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 블룸버그 싱가포르 지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아주머니 한 분이랑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아주머니 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면은 홍콩 쪽 블룸버그와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동시에 진행된 인터뷰예요. 그래서 관련된 기사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하나씩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도 정리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고로 새로운 내용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저희들이 많이 들었던 거 있죠. 다시 한번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빵형도 반복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질문을 계속 물어보니까 똑같은 답변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생략하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 빵형이 이야기한 거, 향후 99%의 암호화폐가 사라질 것이다. 디지털 자산의 실질적 활용과 용도에 따라서 업계 발전 방향이 결정될 것이고, 살아남은 1%의 암호화폐 회사들은 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나와있는 개수가 3083개, 이 코인마켓캡에 등록돼 있는 숫자만 3000개가 넘는데요. 이 중에 99%가 사라지고 1%만 살아남는다면 대략적으로 약 30개 내외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물론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암호화폐들이 정말 많은데 목적 없이 그냥 기어나온 암호화폐들이 진짜 많아요. 빨리빨리 사라져가지고 거기 있는 자금들이 제대로 된 암호화폐 쪽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기를 저희가 기대를 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또한 이 인터뷰상에서 그는 스위프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스위프트는 오래된 시스템이다. 비유를 굳이 하자면은 엽서를 보내는 것과 같다. 엽서를 받는 사람이 받았다라고 말을 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힘들다. 그렇지만 이제는 금융 시스템은 우버처럼 현대화를 이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홍콩 쪽에서, 홍콩 블룸버그에서 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XRP를 통해서 송금을 하면은 이 변동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 변동성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빵형은 그것은 오해이며 스위프트 거래는 며칠, XRP는 몇 초면은 송금이 완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얼마 전에 리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를 했었던
XRP와 스위프트를 사용해가지고 송금을 했을 때 변동성을 계산한 것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주면서 XRP로 송금할 때는 스위프트에 비해서 변동성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XRP 매도 같은 경우는 빵형은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는 나는 3일, 3주, 3개월 후가 아닌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리플사도 XRP도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갈 길이 멀다. 이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큰 변동성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암호화폐를 사거나 팔거나 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관련된 생태계가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된 산업의 전망은 밝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또 끝으로 2020년 계획에 대해서 또 물어보게 되는데요. 별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계속해서 실질적인 문제 그리고 특히 지불 분야에 집중하겠다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에 뉴스 영상에 이런 글이 나오게 되는데요. XRP에 관련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지불을 위해서 만들어진 암호화폐이고 리플사와는 독립적으로 별개적으로 존재한다. 탈중앙화되고 오픈소스인 블록체인 기술이며 송금을 할 때 드는 금액은 0.0003센트 뭐 1원도 채 안되는 그런 정말 낮은 돈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현재 리플사에서는 351명의 직원들 10개의 오피스들을 가지고 있으며 고객들 명단을 딱 본다면 머니그램,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스탠다드 찰터드 등을 들 수가 있으며 태국 쪽에는 시암 상업은행, 필리핀 쪽에는 BDO, 시부아나 그리고 아이레밋 등이 리플사의 고객으로서 활동을 해주고 있다라고 정보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한 최근에 리플사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발표한 블록체인 결제 보고서 2019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블록체인 도입률이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결제 서비스의 대규모 도입은 서비스 제공업체와 고객 모두에게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와 가능성을 입증했다라고 평가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2020년도에도 이런 움직임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시장 조사 기업 주니퍼 리서치에 따르면은 2024년 블록체인 기반 B2B 해외 결제의 거래 규모가 무려 4조 4천억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특히나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710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처럼 주니퍼 리서치에서는 이런 결과를 내보이면서 당연히 블록체인 업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회사들의 이름을 딱 쓰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리플사. 관련 업계에서는 완전하게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리플사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2024년 4조 4천억 달러 중에 대부분의 송금량을 리플사가 잡아먹을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라고 봐야겠죠. 희망회로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라이벌도 있다라고 해요. 바로 비자와 IBM이라고 하고요. IBM 같은 경우는 월드와이어가 있겠고 비자 같은 경우는 B2B 커넥트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라이벌들은 속속들이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만큼 국제 송금 시장에는 먹을 것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도 잠깐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이 플레어 네트워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큐리타이즈, 이 코인베이스도 투자를 한 곳이죠. 그리고 스프링사도 투자를 한 곳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증권 토큰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세큐리타이즈가 플레어 네트워크와 정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XRP 사용자들이 그들의 개인 키를 통해서 보유할 수 있는 증권형 토큰을 더 발행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XRP 사용자들은 더 많은 자산들을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스프링사가 이 세큐리타이즈에 왜 투자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계속해서 탈중앙화된 금융이 XRP 레저 안에서 생성이 되고 있다.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웰 직전까지 나온 소식들 여러분들께 또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고요. 이 빠이용도 진짜 바쁜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까지 갔으면은 지금 시차 때문에 고생을 꽤 많이 할 텐데 여기서도 이렇게 활동을 해주고 있고 인터뷰에도 참여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 스웰 행사장에 나타난 로저버의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 자, 과연 전 스위프트의 CEO는 리플사와 어떤 연관을 맺게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점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무엇보다 곧 있으면 시작되게 될 이 스웰에서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래켜 줄 만한 그런 발표들 나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기대에 가득 찬 신나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영상 재생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다음이 아니죠? 수요일 때 나올 수 있는 좋은 소식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또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